자, 이제 제 6장 클래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새로운 게 생겼으니까 이제 프로젝트를 한 개 더 만들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세요. 자바 프로젝트라고 쓰시고요. 챕터 06은 맞고요. 근데 교재에 보면 클래스라고 썼는데 저는 오브젝트라고 쓰겠습니다. 오브젝트. 예, 클래스를 만들어서 메모리에 올려서 실행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오브젝트인데요. 오브젝트라고 쓸게요. 엔터 치세요. 오브젝트. 그래서 오브젝트라는 프로젝트를 한 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주셨고요. 그 교재에 소스가 있는데 그런 소스를 그대로 치지 않고 제 나름대로의 작성을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오브젝트에다 src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요. 뉴 해주세요. 뉴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클래스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클래스를 한 개 만드는데 저희가 그 게시판에 대한 처리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게시판이니까 그 보드 뭐 프로세서 프로세스 뭐 처리에 대한 리다 이그젬플 뭐 이렇게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젬플입니다. 만들어 주시고요. 엔터 치세요. 엔터 쳐주시고요. 예, 쳐주세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메인이 있어야 되니까 아주 패키지 안 지웠네요. 패키지 그대로 써야 되는데 그대로 내비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메인 패키지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내비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마음대로 지으면 오류가 납니다. 위치가 틀려져서 아시겠죠? 그냥 그 클래스 위에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내비두시고요. 메인 드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고 메인을 하세요. 근데 이게 들여쓰기가 안 돼 있네요. 컨트롤 시프트 F 왼쪽 컨트롤 시프트 F를 누르면 포메이션을 잡아준다. F가 폼입니다. 폼 아시겠죠? 포메이션을 잡아준다. 되시겠죠? 자바 포메이션은 이제 이클립스가 아주 잘 잡아요. 잘 잡아서 그냥 보기 좋게 이제 잘 해줍니다. 물론 이제 저는 엔터 치거나 이런 것을 컨트롤 F를 누르면 지멋대로 잡아줘서 그렇지. 저는 이제 이게 글자 크기를 키워놨기 때문에 조금 써야 되잖아요. 한 줄에. 그런데 이제 얘가 한 줄에 쓰는 양을 좀 많이 잡고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자율적으로 정렬을 막 해줘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점도 있긴 하는데 초창기에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짧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잡으면 잘 잡힙니다. 여러분들은 뭐 줄 크기를 저처럼 이렇게 키워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컨트롤 시프트 F 눌러서 정리를 하시면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게시판 정보를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게시판 정보 처리를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사용을 해서 쓰시려면 변수를 선언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롱 타입의 넘버 이꼬로 뭐 쓰시거나 넘버 이꼬로 10 뭐 이렇게 써서 세미콜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데이터가 지금 현재 그냥 들어오면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들어오면 좀 그렇죠. 그래서 넘버고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뭐 타이틀을 써야 되고 타이틀 이꼬로 작성을 하시고 뭐 자바입니다 라고 이제 쓰시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컨텐트를 사용하죠. 컨텐트를 쓰시고 이꼬로 컨텐트는 자바짱이다 자바짱 아시겠죠? 세미콜론 찍으시고 그 다음에 스트링 썼고 컨텐트 라이터 스트링으로 라이터가 필요합니다. 라이터가 필요하시고 이꼬로 쓰시고 라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그 라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LE다. 저희가 LE로 보통 집어넣었죠. 사용자 입력하는 건 이 정도에서 입력을 하게 되고요. 입력받거나 뭐 이런 걸 쓰시게 되는데 그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write 데이터라는 놈이 있어요. 그럼 이제 데이터 타입으로 잡겠습니다. 근데 얘를 데이터를 만약에 보여줄 목적으로만 쓴다라고 하시면 스트링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프링 하실 때는 이게 자동 변환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어노테이션 한 개만 가지면 자동 변환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데이터 타입으로 그냥 잡긴 하는데 얘가 데이터를 표시할 용도다. 표시할 용도입니다. 라고 하신다면 얘를 그냥 스트링으로 잡아서 처리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스트링으로 write date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니까 2021년 뭐 11월 27일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써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세미콜론 되셨나요? 써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롱 타입으로 write date hit가 나오죠. write hit 롱 타입으로 hit를 주시고 hit 이꼬로 맨 처음에 0이니까 0 세미콜론 이렇게 찍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게시판 정보를 변수를 한 개씩 선언해 가지고 데이터 값을 넣었어요. 데이터 값을 넣은 다음에 이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력하는 메소드를 한 개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여기 메인 메소드 접어드리면, 그리고 이제 여기 프린트 메소드 접어드릴게요. 그러면은 보드 프로세서 이그젠플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클래스는 뭐하고 뭘 갖고 있었냐면 변수와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변수들이라고 얘기할게요. 여러 개, 변수 여러 개, 변수들과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메소드를 여러 개를 막 선언할 수 있어요. 선언할 수 있고, 변수도 여러 개 막 선언할 수 있어요. 내가 변환하고 싶은 만큼 선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선언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 메인 메소드 여기 자동으로 실행되는데, 실행되는 그 스태틱 생성되는 위치, 메인 멤버 올라가는 시점은 스태틱이니까 맨 처음에 보드 프로세서 이그젠플을 호출을 하면 얘 스태틱이냐, 그러니까 자동으로 올립니다. 아시겠죠? 스태틱이네. 자동으로 올라가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프린트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메인에서 프린트하는 걸 볼 수 있어야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먼저 올라왔고 얘 늦게 올라오면 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그러니까 얘를 사용 못 해요. 그러니까 얘도 스태틱으로 붙여줘야 돼요. 얘도 스태틱으로 붙여서 먼저 올려줘야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하려는 것은 데이터를 여기다 만들고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출력을 하려고, 출력하려고 쓴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중에 이제 요거 그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데이터를 전달받는 거예요. 전달받는다. 전달받아서 이제 여기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전달받아 사용한다. 이제 전달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전달해 주는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게 전달을 해 주는데요. 전달해 줄 때에 지금 콤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받는 걸 썼어요. 얘는 이쪽에서는 전달을 해 주고요. 여기 데이터를 이쪽에 던져요. 던지면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죠. 저장하고 있어야 되니까 변수를 선언해 두셔야 돼요. 선언. 아시겠죠? 선언을 하면 앞에다 타입 쓰고 변수명을 쓰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변수명을 써서 전달을 해서 이제 하시고요. 이렇게 계속 이쪽에서 이쪽으로 계속 전달을 해요. 다 전달하는데, 전달할 당시에는 여기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프로그램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아시겠죠? 순서에 맞춰서, 이름에 맞춰서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서에 맞춰서 데이터가 전달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달되는 변수는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에 맞춰서 되어 있고요. 변수 이름은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맞춰주지 않으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맞춰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맞춰서 사용하십니다. 그럼 이제 여기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히트를 받아서 타입은 여기 선언한 것과 동일한 타입으로 썼습니다. 선언한 타입과 동일하게 이걸 전달했기 때문에 얘를 이제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출력하는 거 만들었어요. 코딩을 다 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해야 되죠. 어떻게 하냐면 메소드를 호출을 한다. 메소드를 호출해서 전달하시면 돼요. 메소드를 호출한다. 처리문에다가 똑같은 이름으로 써주면 돼요. 프린트 써주시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이 호출한다요. 호출한다. 아시겠죠? 지금 이게 빨간 줄 나오고 있는데 마우스가 되시면 빨간 줄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 추가해야 된다고. 아기멘트 또 매칭해서 롱 타입 스트링 변수 이름 안 나오고 타입만 나오죠. 그러니까 타입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순서. 이해되시죠? 순서. 이런 걸 추가하세요. 그럼 여기다가 맨 앞에다 뭘 넣어야 된다고요? 넘버 이렇게 넣는 거죠. 넘버 이렇게 넣으시고요. 넘버 콤마, 그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타이틀 콤마, 그다음에 컨텐트 콤마 라이터 콤마 라이트 데이트 콤마 히트 라고 쓰시면 오류가 없어지고 저장하세요. 오류가 없어서 전달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잘 보시면 이 순서에 맞게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걸로 들어간다. 넘버는 넘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변수 이름도 맞춰주고 순서도 맞춰주고 개수도 맞춰주고, 타이틀은 타이틀로 들어간다. 되셨나요? 타이틀로 들어간다. 컨텐트는 컨텐트로 들어간다. 라이터는 라이터로 들어간다. 라이트 데이트는 라이터 데이트로 순서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히트는 히트로 들어간다. 되셨나요? 그 변수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변수 이름은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다르게 내 맘대로 막 만들어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쓸 수 있는데 대신에 순서를 지켜주시면 돼요. 순서와 타입만
이 들어간다니까 이 롱이 롱으로 들어간다. 이게 가능하시죠? 타이틀은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이 스트링으로 들어간다. 이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타입을 맞춰줘야 되고 순서를 맞춰줘야 돼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메소드를 선언하시면 되고요. 동작은 출력하는 걸로 동작을 시켰어요. 출력하는 걸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저장한 다음에 실행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이런 식으로 잘 나오게 됩니다. 잘 됐네요. 그죠? 프로그램도 잘 짰고 이해되시겠죠? 프로그램 잘 짰고 잘 됐네요. 네. 자, 데이터 내용이 많은데요.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 따로따로 처리해 준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렇게 쓰시면 그냥 처리는 잘 돼요. 처리는 잘 됐으니까 잘 됐네. 그러면 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게시판이 글 한 개만 있으면 좋은데 글이 여러 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 개. 그런 걸 처리할 때 얘는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만약에 10개를 해야 된다. 그럼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이렇게 전부 다 하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 넘겨줄 때마다 데이터 바꿔주기 처리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처리를 하기에는 조금 이게 약간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한꺼번에 처리가 되고 이게 넘어갈 때에 뭘 넘어갔고 뭘 안 넘어갔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복잡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묶는 거예요. 묶자. 이거를 한 개로 묶자. 모여라가 클래스예요. 모여라. 클래스가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가 클래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클래스가 뭔지 또 찾아봐야 돼요. 클래스. 네이버에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이제 클래스. 자,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클래스는 학급, 반 이렇게 해서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이었다 할 때 같은 반에 있는 게 클래스예요. 그냥 학생들이 막 모이는 장소가 클래스인 거죠. 아시겠죠? 모이는 장소. 그래서 이제 뭐 수업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클래스인데 그래서 이제 모이도록 하는 거죠. 얘하고는 같은 클래스야. 얘는 같은 클래스야. 그때 클래스가 얘 클래스인 거예요. 클래스. 아시겠죠? 그래서 변수들을 선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변수도 선언되어 있네. 이거를 선언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메인 메소드 안에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요거를 한 개로 처리를 하려면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걔를 이제 오브젝트 뉴에서 생성해서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요걸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드 프로세서의 이그샘플이 가장 이제 원시적인 방법의 코딩이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 단안하네요. 이제 디폴트면 디폴트에다가 저처럼 챕터 오브젝트면 챕터 오브젝트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같은 프로젝트 뉴 하세요. 뉴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드세요. 클래스. 이번에는 무슨 클래스를 만드냐면 보드. BOARD 보드. 변수가 들어있는 valuable 오브젝트 보드 valuable 오브젝트 약자입니다. 그래서 올 대문자로 썼고요. VO는 대문자로 썼어요. VO 아시겠죠? valuable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보드 VO 그 다음에 피니시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여기다 이제 썼는데 지금 만든 게 뭘 만들었다고요? 보드 VO VOARD VO 클래스를 만들었다고요. 클래스인데 클래스는 뭘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변수들과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지고 있다. 변수들과 메서드들. 자, 그럼 이제 변수들을 갖고 있으니까 메인 메소드 말고 저희가 쓰려는 변수들 롱 타입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롱 타입으로 넘버를 갖고 있어요. 세미콜론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링 타입으로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타입으로 컨텐트를 갖고 있어요. 컨텐트를 갖고 있고요.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스페링 맞죠? 그 다음에 스트링 타입으로 라이터를 갖고 있고요.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그 라이트 데이트는 데이트 타입이 좋긴 한데 지금 이제 출력용으로 쓸 거니까 그냥 라이트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롱 타입으로 히트. 그 히트 클릭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걸 대비해서 히트를 썼어요. 오류 하나도 없네요. 클래스 바로 밑으로 변수 선언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모여라. 그래서 모인 거죠. 아시겠죠? 한꺼번에 처리할 내용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꺼번에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할 변수를 지금 이제 한꺼번에 처리할 변수를 선언을 해가지고 선언을 한 거죠. 이게 얘네들이 그 따로따로 처리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걔를 모여라, 같은 종류끼리 모여라 한 거죠. 아시겠죠? 게시판에 관련된 데이터를 모여라 해서 전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클래스라는 거예요. 클래스. 아시겠죠? 같은 반으로 묶어서 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얘네들 보면은 이제 여기 앞에 뭐 얘는 퍼블릭이 붙어 있는데 얘는 앞에다 퍼블릭이니 뭐니 이런 걸 아무것도 안 붙였어요. 아무것도 안 붙이면 같은 패키지, 같은 클래스 안에서는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얘네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사용할 수 있으시고, 퍼블릭 붙이면 공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패키지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패키지에도 사용하려고 그러면 여기다 퍼블릭이라 붙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퍼블릭. 그건 나중에 접근 제한자 하면서 한번 정의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같은 것끼리 모아요. 같은 것끼리 모아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야, 됐네.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이제 얘를 이용해서 그 클래스를 이용한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처리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걔를 이용해서 쓰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드 안에 VO 보드 안에 보시면 넘버가 있고, 보드 안에 타이틀이 있고, 보드 안에 컨텐트가 있어요. 우리가 짰던 거는 여기 보시면 보드 안에 메인 안에 넘버가 있어요. 메인 안에 넘버가 있고, 메인 안에 타이틀이 있고, 요거를 멤버 변수라고 이해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 보드 프로세서 이그젬플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을 멤버 변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메인 메소드인 거예요. 여기 멤버 변수가 볼 때는 이런 거 다 잡아 보시면 메인 그 보드 프로세서 이그젬플 클래스에는 메인 메소드가 있고 프린트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멤버 메소드, 얘네들 멤버 메소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보드는 이게 접을 게 없죠. 마이너스가 안 나와요. 얘는 보드 VO 클래스 아래 넘버가 있고, 타이틀이 있고, 컨텐트가 있고, 라이트가 있고, 히트가 있다. 바로 아래에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멤버 변수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멤버 변수라고 얘기하고, 위치상으로 얘기했을 때는 멤버 변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치에 해당되는 게 위치상 보드 BOL, 보드 VO 바로 아래 있으면 이런 것을 이제 멤버를 이렇게 써는 멤버 변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멤버 변수 위치로 이해되시겠죠? 걔를 이제 클래스 바로 밑에다가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멤버 변수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드 VO를 지칭하는 게 돼요. 보드 VO라 그러면은 게시판이라 그러면 넘버도 있어야 되고, 타이틀도 있어야 되고, 컨텐트도 있어야 되고, 라이트도 있어야 되고, 라이트 데이트도 있어야 되고, 히트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을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위치상으로는 그런데 그 클래스를 설명하는 거, 클래스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면,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얘를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속성이다. 아시겠죠? 속성이다라고 얘기해주고요. 그 보드 VO 안에 넘버라는 영역이 있어요. 넘버라는 영역이 있어요라고 할 때는 얘를 필드라고 해주세요. 필드. 아시겠죠? 특별한 영역이다. 뭐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 영역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이걸 이제 필드라고 얘기하는데, 필드를 이렇게 번역하면 영역이에요. 말 그대로. 아시겠죠? 보드 VO 안에 넘버라는 영역이 있고, 타이틀이라는 영역이 있고, 거기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워낙 많은 용어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메소드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메인 메소드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들은 지역 변수라고 그러고, 그 보드 VO에서 볼 때는 한 다리 건넌 거죠. 한 다리 건너 있기 때문에 그거는 메인 메소드 안에서만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메소드 그 영향력이 그 위치에는 범위, 이렇게 적용 범위,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때는 얘는 이제 전역 변수라고 얘기해요.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역 변수는 그 메소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걸 전역 변수라고 그래요. 메소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들어가 있지 않아서 모든 메소드에 적용이 됩니다. 모든 메소드에 적용이 된다. 모든 메소드에 적용이 되니까 전국구죠. 얘네들은 전국구니까 이런 것을 적용 범위에 있어서 모든 메소드니까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용어로 썼느냐에 따라서 같은 그냥 넘버인데, 롱타입의 넘버인데 아주 여러 가지 말로 쓴다 이거죠. 아시겠죠? 이런 거에 헷갈리시면 안 되고 현역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저희가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요거 보드 부여를 이용한 것을 한번 써볼게요. 자, 프로젝트 요걸 이용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귀찮다. 소스를 복사 붙여넣기 할까요? 보드 프로세서 이그젬플 얘를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주세요. 예. 보드 부여를 사용하니까 보드 이거 그냥 FE 2라고 써는 거 그냥 2 아니고, 자 보드 부여라고 쓰시고요. 보드 부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베이직 프로세서 이그젬플이라고 쓸게요. 보드 부여를 이용한 기본 처리 예제이다. 아시겠죠? 예, 기본적인 원래 베이직 보드 부여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변수만 딸랑 써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보드 부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처리라는 거예요. 예, 일단 PC 눌러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보드 부여 베이스 프로젝트 이그젬플 더블 클릭 여세요. 여셨죠? 요 데이터들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보드 부여에다 집어넣어요. 보드 부여가 있어야 집어넣지, 그죠? 그 보드 부여가 없다는 얘기는 메인 메모리에 없다는 얘기예요. 메인 메모리에 올라간 거죠. 스태틱이니까. 맨 처음 시작하는 스태틱이니까 올라갔어요. 이거 올라갔는데 그 나머지 메인 부여는 없어요. 그러니까 메인 부여를 저희가 보드 부여 타입이다. 클래스는 타입으로 쓸 수 있다. 보드 부여 써주시고요. 부여 이꼬로 쓰시고요. new 생성을 합니다. 보드 부여라고 해서 부여 그냥 쭉 쓸 거 그랬나요? 여기 있네요. 보드 부여 생성을 해서 사용합니다. 여기 new 다음에 나오는 게 생성자예요. 생성할 때 쓰는 놈 생성자. 아시겠죠? 생성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나중에 생성자 배우게 되세요. new 생성한다. 생성할 때 쓰는 거. 얘를 가지고 쓰려고 그러는데, 자 보드 부여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생성을 해야 합니다. 생성을 해줘야 한다. 생성하려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new를 하시거나 스태틱을 하시거나 스태틱이라고 쓰시거나 되시겠죠? 지금 현재 new에서 이거 지금 쓰고 버리고 말 거라서 new에서 보드 부여를 이렇게 생성을 해서 여기다 넣어줍니다. 주소가 나오죠. 타입은 보드 부여 타입입니다. 보드 부여 타입. 변수 이름은 아무거나 쓸 수 있는데 타입은 바꿀 수 없죠. 타입은 있는 걸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드 부여라고 생성을 합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저장했던 거를, 이게 원래 이렇게 저장했던 건데요. 저장했던 거를 여기 부여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부여에다 집어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롱 타입의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변수 선언한 것은 여기 한 개로 선언하고 끝났고요. 이게 전부 다 선언된 거예요. 부여 안에 뭐가 있어요? 부여 안에 이런 게 다 있어요. 넘버도 있고 타이틀도 있고 컨텐츠도 있고 라이트도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선언이 된 거예요. 모여라. 그래서 이런 걸 다 모이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었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선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지우고 부여점 이렇게 쓰면 여기에 이제 여기 쭉 선언된 게 쫙 나옵니다. 그 중에 넘버 아시겠죠? 그 중에 넘버 점 다음에 넘버에다가 10을 집어넣자 씁니다. 됐죠? 타이틀도 부여점 타이틀 쓰시면 되겠고, 부여점 컨텐트 점 앞에 있는 게 객체, 점 뒤에 있는 게 변수, 마지막에 있는 게 변수.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없으면 변수,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으면 메소드. 아시겠죠?
그래서 라이터는 점 다음에 라이터 부여점 라이터 부여점 라이터 안에다가 1이라고 집어넣어라. 라이터가 스트링 맞죠? 그다음 부여점 라이트 데이트 부여점 히트라고 써주는 거죠. 부여점 히트라고 쓴다. 부여점 히트. 이미 부여 안에다가 전부 다 뭘 해놨어요? 저희가 부여 안에다가 이걸 전부 다 만들어놨죠. 선언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따로 선언할 필요는 없고 부여 안에다가 계속 집어넣기만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넘길 때는 부여를 넘긴다. 부여. 자, 부여 넘길게요. 부여를 넘기시고요. 받을 때도 부여를 받는다. 받을 때도 싹 지우시고요. 이제 보드 부여라고 쓰는 거죠. 보드 부여라고 변수를 이용해서 받으시면 얘는 오류가 없어졌고요. 얘들도 그냥 넘버가 아니라 이번에는 부여 안에 있는 넘버. 부여 안에 있는 타이틀, 부여 안에 있는 타이틀을 여기다 써라. 이해되시죠? 부여 안에 컨텐츠를 써라. 이는 부여 안에 있는 라이트를 써라. 부여 안에 데이터를 전부 다 넣어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여기 다 있다. 부여 안에 있는 라이트 데이터를 써라. 부여 안에 있는 히트를 써라. 이해되시나요? 예, 그리고 실행하시면 실행이 잘 된다. 똑같이 잘 돼서 사용이 됩니다. 되시겠죠? 클래스를 만들 때는 야 복잡하네 이거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되게 힘들겠어. 그러면은 클래스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클래스를 만들어서 한번 처리해 볼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한 군데 모아서 부여, 이게 점 앞에 있는 게 객체, 점 돼 있는 게 가로고 갖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변수 또는 메소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으면 메소드,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없으면 변수를 의미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야 이거 복잡하네. 야 이거 이렇게 처리할 때 요거에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거 이그젠플 저장 안 했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서 막 이렇게 길게 이렇게 써가지고 전달하는 것보다 그냥 요거 합쳐 요거 이렇게 이게 한 개니까 다행인데 이게 10개, 20개 막 이러면은 이제 골치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합치면은 편할 것 같아. 그러면은 한꺼번에 관련된 데이터여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뻘쭘한 데이터 넣으면 안 되고요. 관련된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얘를 사용해서 부여점 변수를 생성을 하고 위에서 생성을 하면 변수 주소 갖고 있는 변수라는 게 쓰셔야 되겠죠. 변수점 이게 변수가 오브젝트죠. 그래서 이런 변수를 오브젝트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변수점 그 다음에 이제 필드 뭐 여기서는 필드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거를 이 속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거 많아요. 아시겠죠? 많은데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이제 점이 있으니까 이거 변수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되시겠죠? 변수를 이고 부여 안에 있는 변수 타이틀 부여 안에 있는 변수 컨텐츠에다가 계속 집어넣어서 부여만 딸랑 보내시면 돼요. 연관되어 있는 걸 전부 다 모았기 때문에 관리도 편하고 어디 누락된 것도 없고 아시겠죠? 예,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드 부여를 여기다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이제 부여 안에서 계속 꺼내 쓰는 거죠. 부여 안에 넘버, 부여 안에 타이틀, 부여 안에 컨텐트, 부여 안에 라이터, 부여 안에 라이트 데이트, 부여 안에 히트를 꺼내서 출력을 하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의미의 클래스예요. 모여라 하는 클래스. 아시겠죠? 같은 것끼리 종류가 같은 것끼리 모이세요 라고 해서 해줍니다.